2020년 수익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최강자 결정전.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전.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유리나 한유진입니다. 뜨겁고 치열했던 본선이 지난주 종료가 됐고요.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결선을 앞두고 결선 진출자들의 스페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목요일이고요. 남아있는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과연 결선에 진출한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그 노하우를 전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마지막 결선 진출자들의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자부활전은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결선행 막차에 오르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주식왕전 결선 진출자 사인과 패자부활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전 결선 진출자 사인 보시죠. 먼저 A조 1위 단타장인, B조 1위 파라오 전문가, A조 2위 리더스탁, B조 2위 행복펀드 전문가가 결선에 오릅니다. 이외에 지난 수익률 대회 우승자 급등이 대표 전문가는 결선에 선착된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3명의 전문가가 결선에 티켓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총 8명의 전문가가 다음 주부터 결선을 통해 주식왕에 도전합니다. 네, 종목 패자부활전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정 살펴보시면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간 5거래일간 총 진행이 되고요.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종가 기준 수익률 상위 3명이 결선에 진출합니다. 네, 종목 부활전 진행 방식도 보겠습니다. 5거래일간 3번의 종목 편입이 가능하고 요일에 상관없이 하루에 3개 종목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별로 종목 중복이 허용되지만 본선 기간 중 제시되었던 80개의 종목 가운데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네, 패자부활전 진행 방식입니다. 살펴보시면 TV 생방송 출연 없이 노란톡에서 종목 공개 후 편입이 가능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주식왕전 1번, 2번, 3번 방에서 그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거래일 중에 단 1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3번의 편입기에 본선 80개 종목 중에 선택 편입이 좀 가능한데요. 노란통을 통해서 패자 부활전의 종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첫 결선이 있죠. 파라오 전문가님 대 급등 이대표 전문가님의 또 숨막히는 대결도 많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목요일 결선 진출자 특집 방송을 완성시킬 라인업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정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본선 전체 1위로 결선에 통과하며 그야말로 파라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파라오 전문가. 네, 이에 맞서는 증권사 출신의 베테랑 트레이더죠. 행복펀드 전문가님입니다. B조 최종 2위고요. 최종 수익률은 67.06%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 그리고 행복펀드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파라오 전문가님, 이렇게 뭐 주식 왕전이 진행될수록 컨디션이 더욱더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요? 또 컨디션은 어떤가요? 오늘 컨디션이요?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살이 좀 빠져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네. 할 때 좀 컨디션 안 좋지 않나요? 다이어트 할 때요? 네. 빠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뭐 종목이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저는 오히려 좀 살이 빠질수록 좀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요즘 기분 좋습니다. 이러다 네. 얼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네. 이제 살이 빠지는 거와 살은 빠지는데 이제 네. 뼈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골격은 어떻게 안 네, 되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얼굴은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살 빠진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네네. 또 급등 이대표 전문가님이 나오셨는데 파라오 전문가님의 그 보낸 영상을 봤느냐 했더니 보지 못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기분이? 제가 크게 봤을 신경을 잘 안 쓰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봐도 봤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안 있죠. 그러겠습니까? 급등이 네. 대표 전문가님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아마 네.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안 보지 않았나. 파라오가 살짝 좀 두렵거나 뭐 설마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안 보시지 않았나. 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라인업이 바뀌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될 분이 네. 바로 그분이시죠.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 네. 어떻게 라인업 만족하세요? 만족하냐고요? 네. 제가 분명히 한 주는 좀 쉬어달라고 피디님한테 그렇게 티를 냈는데 기어코 좀 붙여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질러놓은 게 많아서요. 저도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다음 주 좀 칼을 갈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근데 저 시장을 보니까 사실 다음 종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겁을 먹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올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저 또한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칼을 갈고 나오시겠다라고 다음 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으로 또 말할 것 같으면요. 사람이 이름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종목도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또 명언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참가에도 의미를 두고 있지만 결선까지 또 가고 계시는 우리 행복펀드 전문가님. 네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파라오 전문가님과 함께. 네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나오신 건 또 처음이 아닌가요? 처음이죠.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 와보시니까? 상극인 것 같습니다. 상극이다. 왜냐하면 수익률도 더블 스코어였고 네네. 마지막에 그 삼성전자로 농락을 했고 그렇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에 마지막까지 지금 손에 땀을 쥐는 뭐 이렇게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게 게임의 재미를 그냥 그래서 상극이지 않나. 상극이다. 나중에 좀 친해질 기회가 있다면은 저 네네. 그때 가서 친해지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제 또 결선에 이제 진출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참가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주식왕을 조금 도전을 해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목표가 이제 두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기억합니다. 전 종목의 수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가의 의미와 더불어 전 종목의 수익 플러스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일단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은 그렇게 급등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대회랑 잘 안 맞는 종목이 많지 않나 해서 제가 만약 수익률 조회 종목을 찾다 보면 제 그 리듬과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더 망칠 것 같아서 그냥 제 패턴대로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 종목이 수익권을 먼저 목표로 하셨고요. 네. 의의를 좀 두고는 계시지만 표정에서 좀 결의가 느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맞죠, 네, 유진 씨?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주는 스페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결선이 첫 방송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주식왕전 본선을 통해서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 전문가님은 그때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도 나와주신 만큼 좀 체크해야 될 종목 있다. 좀 이 종목은 보고 가자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종목들 중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수익권이 들어가시거나 많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종목들 중에서 조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이슈 일정이 지나고 나서 네. 조정받은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종목들을 위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익난 종목이야 뭐 저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종목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한국전자 지금 현재 정보 인증이죠. 네. 정보 인증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제가 어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냐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죠. 주가가 움직이기 전 1차적인 급등 뒤 횡보세를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 이 바로 일정 공인증서 폐지라는 이슈가 한 달 이내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1, 2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께 추천해드렸고 종목이 횡보하고 나서 한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단기간에 뭐 30%, 40%가량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이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제가 매도를 항상 해두세요. 챙겨둘 건 챙겨두세요라는 설명드렸고요. 네. 주가는 일정 따라서 가더니 이제 10일 날짜가 되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아무리 조정받았다라고 해도 제가 찍어드린 가격보다 지금 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정리할 수 있는 구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슈가 지난 종목은 비중은 무조건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 중이시라고 한다면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굉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외에도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비슷한 케이스예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다 급등했지만 똑같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주가가 LG화학 군사 관련 이슈였죠. 다만 그때 당시 코로나 이슈가 너무 세서 주가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내려앉기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분명히 비중 줄여두시라. 라는 말씀을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렸고요.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었죠. 비중을 줄여두시고 여러분들께서 현금화를 하시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정이 지나면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 아니더라도 먹을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 매매로 이렇게 접근한 종목들은 네. 일정이 지난다고 하면 좀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매매 성향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저는 가만히 가져간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편입하신 다음에 네. 뭐 1분 뒤, 2분 뒤에도 또 질문하시고요. 1시간 뒤에도 또 질문하시고 괜찮냐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도 또 질문하시고 맨날 질문해요. 뭐 종목 특히나 조정이라도 받은 날에는 이 종목 어떻게 하느냐. 맨날 들어오셔서 어떡하느냐. 그죠? 걔 맨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저도요. 네, 그렇죠. 네. 네, 급등주 좋아하시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일정이 지나면 파시고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정 다음 종목을 잡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매도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일정이 지난 다음에 무리한 보유는 하지 마시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오늘 한국정보인증과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파라오 전문가님이 한 번 더 도와주겠다 하면서 네.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행복펀드 전문가님. 맞습니다. 리뷰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종목군을 하나씩 보면서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그 파라오 전문가님이랑 결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일정이 끝나도 홀드해도 되는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끝나도 네. 계속 홀딩을 해도 괜찮을 종목을 그럼 한국정보인증 방금 파라오 전문가님은 인증서 폐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슈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행복펀드 전문가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럼 행복펀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보 그게 맞겠죠. 그게 맞다. 예, 전문가 본인이 추천해서 수익률 1등인데 1등이 맞겠죠. 어떻게 2등이 감히. 아니 그럼 만약에 한국정보인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행복펀드 전문가님의 그 관점에서 시각도, 봤을 때는 관점에서도. 만약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슈가 저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고 모르겠어요. 가는 그 둘 거다. 종목에 한 종목이 정보 인증이 하나 있고 정보 전자 인증이 네네. 있나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어디죠? 키움 그쪽 연관 다우기술 쪽 그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종목 중에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하도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종목 중에 하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슈가 끝나도 기업이 좋다면 나는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각이 좀 다르네요. 자, 행복펀드 전문가님 지금 화면에요.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보시면서 체크해봐야 될 것들 리뷰 좀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뭐 다 한번 체크해 보면 제가 네. 이제 업종별로 보면 이제 KCGT 그다음에 한솔 세방은 같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해운 운임이 계속 상승 고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돼서 내륙 운송을 담당하는 KCT, 한솔 그다음에 세방 이쪽은 계속 업황이 좋아질 거고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내년까지 홀딩을 하셔도 될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세방까지 했으면 한양 ENG 이 종목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한양 ENG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도 거의 40% 이상 상승하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갔네요. 네네네. 그리고 수급도 좋고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저도 이게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안 올라갈 주식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사했던 사람이 일당으로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던 분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주식인데 올라간다. 주가에 관심이 없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주가에 관심이 없는. 그렇죠.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관심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행복펀드 전문가님인가요? 제가 그다음에
근데 그 비슷한 업종으로 이제 한양에 갔다면 성도도 똑같은 업종인데 이것도 이 주식도 네. 대주주가 200만 주를 딸한테 100만 주씩 100만 주씩 11월 달에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두 달 영업 정지를 빠졌지만은 영업 정지 2달을 맞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제도 500억 수주공사도 있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한 성도 ENG, 한양 ENG 다 한양대 나오신 대표님들이 네. 하는데 튼튼하네요. 보면 어제 세방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오르면서 지금 수익률이 모두 다 플러스권입니다. 맞아요. 네, 네. 행복펀드님이 원하셨던 네, 드립스 네. 컴투루 아닙니까? 이제 태평양 물산까지는 됐는데 네. 태평양 물산도 지금 이제 겨울 되면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도 네. 핫하게 움직였는데 마지막 하나 메가이가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메가이 CS가 CS. 이제 이 주식은 이제 그 응급 호흡 관련 이거 수주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상대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폴란드, 러시아 뭐 여러 나라를 수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응급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네. 응급실을 진다 그러면 이 메가 CS는 계속 올 연말까지 수주 공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이 약한 이유는 바닥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단지 그 악재 때문에 호재 공시를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코로나 관련 주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소재가 소진하지만 이 응급 관련 주식은 이제 계속 기계가 납품되고 그 기계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적당히 받는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금 또 타이밍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메가이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행복펀드 전문가님의 리뷰를 들어봤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의 종목 리뷰를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두 분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와 두 분이 준비하신 스페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말로 많이 하는 건 딱히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왕은 급등이 됐습니다. 이번 주식학은 파라오입니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2월 14일 저녁 9시에 주식왕전 결선이 첫 방송될 예정이고요. 라인업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급등 이대표 전문가님과 파라오 전문가님 이렇게 첫 번째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네, 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시장도 잘 본다 이런 얘기를 급등 이 대표님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 전문가님과 또 리더스탁 전문가님, 급등 이 대표 전문가님 모두 다 공통점이 유동성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한 차례 더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살짝 또 코스피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네. 이게 저희가 결선이 12월 달에 열리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은 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파라오 전문가님, 네. 이제 시장이 우리 대회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은 현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감히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남아있다는 설명을 이번 주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죠.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의 지금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게 되는데 백신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네. 뭐 기존에 우리가 백신 치료제, 내가 어떤 독감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독감에서 좀 해방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나오는 코로나 백신들은요 3개월마다 주기로 맞아야 된다는 이슈가 나올 만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백신보다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 영양제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백신의 효과가 조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좀 있고요. 게다가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뭐 국민들도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결과 여태까지는 기대감에 상승한 거 유동성이 상승하겠지만 단기 하방 정도는 불러줄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백신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서 공략을 하시고요. 다만 이 단기 눌림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단기 눌림을 보여줄 가능성.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풀림과 동시에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종목들은 바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좀 더 눌려 있을 때, 혹은 눌림목이 이제 막 좀 시작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스피 봐주셨어요. 근데 단타장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야 코스닥 중소형주들로 유동성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코스닥 중소형주는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좀 큰 그림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대형주가 올라가는 게 한국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기업들 위주로 뭐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유동성이 풀릴 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어떤 문제가 현재 나와주고 있냐면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도 유동성을 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설명드렸어요. 페드 중앙은행에서 뿌려주는 자금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뿌려드는 자금이 나눈다라는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조금 제대로 된 합의를 이뤄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지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미국 페드의 유동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들 위주의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될 만한 가능성이 저는 아직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경기 부양책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편성이 됐죠. 정책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두시면서 대형주가 갈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갈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소형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형주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만 찍을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하나만 공략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포트 반반으로 나눠서 대형주, 5대5로. 실적주 반하고 아마 이제 단타주, 세력 그 테마주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딱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딱 우리 행복펀드 전문가님이 그래도 실적주, 대형주 이런 기업들 굉장히 잘 공략을 하시니까 네. 행복펀드 전문가님 종목 딱 살짝 발 담궈 놓고 네. 반은 파라오한테 좀 맡겨두신다라고 한다면 네. 가장 좋은 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적어도 소외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소형주인데요. 대형주 왜냐면 아니고 행복펀드 전문가님은 다 다 소형주 소형주입니다. 쪽으로 사실 알짜배기. 저 말씀하시지만 소형주라고 아마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 소형주 시가총액이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기업들이요 굉장히 크게 성장할 만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그런 기업들만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주 시장, 뭐 대형주 시장에 이어서 후속으로 올라갈 만한 가능성들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잘 안 가고 그렇다고 대형주를 담기에는 너무 게.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갈 것 같은데 또 계속 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들어오기도 많으실 것 망설여지고.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죠? 네, 일단은 뭐 어떠냐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네. 네. 사실 소형주를 찍기에는 이슈가 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이슈가 좀 애매해졌어요. 코로나 관련 이슈가 제일 센데 네. 코로나 관련 종목이 안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좀 덜 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아마 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없어진 시장이라서 다음을 준비하되 현금은 쟁여두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다음 이슈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찍을 종목은 없어서 아직까지 분석하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들어봤습니다. 행복펀드 전문가님 이제 뭐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중소형으로 돈을 막 모아서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뭐 대형주 쪽으로 가려고 해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모이지도 않고요. 지금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 오른 거는 몇 가지 종목밖에 없고 다 안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도 뭐 IT 투톱 같은 경우는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가파르게 대형주.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승세는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 대세 상승을 냈습니다. 네, 네. 한 달 반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 반 쉬지 않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쉬어가지 않나, 쉬어갈 연말까지.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타장의 전문가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맞아요.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2,746에 끝났는데 네. 코스피 200이 얼마에 끝났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예, 오늘요. 종가가 369.37로 370을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370에 끝났는데 이제 선물이 3월달 이제 12월달은 끝났어요. 오늘 내만여의 날 끝났는데 네. 3월달 선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3월달 선물이요? 네. 이제 다음 달 몰물이 3월달입니다. 아,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363.5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거의 6포인트가 납니다. 네.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6 정도 나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베이시스 차이에서 마이너스는 선물이 더 낮다는 겁니다. 코스피 현물보다. 그러면 차익거래가 들어옵니다. 네네.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연말에 배당금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2, 3포인트 정도 났는데 지금 6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6포인트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선물하고 네. 현물하고. 네. 그래서 그 차익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주식 매도가 나오고 선물을 사면서 그게 좁혀질 텐데 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8만 전자를 자꾸 얘기하는데 어제도 주변에서 지인들이 삼성전자 사도 되냐 네네.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전화 오는데 저의 의견은 무시하고 벌써 살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앵그리 바이, 패닉 바이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형. 그래서 연말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베이시스 차이에서 조정과 더불어 대주주 10억 네. 이상 대주들 그런 매도에 의해서 시장을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3,000포인트 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네.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네. 다른 종목들이 잘 못 갔던 종목들이 네. 이제는 뭐 잘 가는 건지. 그 종목들도 그럼 조정을 받는 건가요? 네. 어떤 업황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쪽 업황이 호황이면 올라갈 수 있고 계속 연말까지. 그다음에 그 업황이 그냥 삼성전자 따라서 올라온 주식이면 같이 밀리겠죠. 업종에 따라서 좀 업종에 갈릴 것 따라 같다. 알겠습니다. 또 급등이 네. 대표 전문가님이 조금 전 일부에서 저랑 방송을 하셨는데 시장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셨거든요. 맞아요. 네, 전문가님 따라서 시각이 보는 굉장히 다르네요. 관점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시장 포인트 짚어봤고 두 분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그 스페셜 강의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셜 강의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오 전문가님, 시장이 참 좋다고는 하는데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트 계좌에서 수익률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파라오 전문가님 한 달 동안 120%의 수익률을 올리셨잖아요. 네. 그 기법, 그 종목을 발굴하는 노하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데일리 방송 벌써 한 3번째, 아마 내일까지 나오면 3번째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슬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겨우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아직 정도로. 지겹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종목들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뭐 최근에 제가 수익률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상한가를 올라갔던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의 차트를 예제로 들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거래량보다는
차트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뭐 주가 자체는 항상 한번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구든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관심이 있는 주식들이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세가 있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도래했을 때 주가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그와 함께 주가가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좀 지루한 횡보를 가져가는 기업들 보통 이런 주식들을 보통 안 보거든요. 네. 좀 거래량도 최근에 잘 안 나왔고 오히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겠다고 공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가는 주식들이 제가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일정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다시 한번 거래량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대세 이슈든 개별 이슈든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일정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항상 드렸고요. 이런 주식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지 않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좀 이렇게 반복해서 가나요? 움직임이 N자형으로. N자형 파동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보면요, 주가가 이슈가 없으면 사실 N자형 파동이 안 나와요. 보통 대장주격 종목에 이슈가 확실히 따라 붙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아마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냐라는 질문은요, 저는 이슈 일정이 있으면 아마 이슈 일정이 한 3거래일 전까지는 네.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종목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다만 여러분들께서 3거래일 정도까지는 계속 집중하시면서 올라서면 분할매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분할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슈가 일정이 지난 주식은 계속 보유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테마주성 종목들을 많이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테마주 이슈가 한번 지나고 나면 종목들이 오히려 시들시들해지고 횡보 기간을 거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정리하는 구간 가져가시라는 설명 드려요. 네네. 특히나 그러면 파라오 전문가님이 스페셜 강의로 나와주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콜드체인 관련주들 네. 그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이슈가 끝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이 2주 연속 추천했는데 안 가면 좀 자존심 상할 뻔했어요. 이거 저도 언제 가나 이거 언제 가나 싶었는데 네. 일단은 주가가 올라줬죠. 관련 네. 정보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태경케미칼.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주가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급등 뒤 추가적인 횡보가를 하다가 이슈가 덜해하자 지지부진함을 깨고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네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이슈가 도래했고 급등이 나왔어요. 시장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네. 요즘 뉴스 들어보면 다 코로나 이슈밖에 안 나오고요.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뭐 옆에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임시 임상시험이 얼마나 한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은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구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은 입절을 다 하시는 것이 좀 최대한 줄이시고 현금 비중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거의 제가 공략한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가져가신 전략보다는 정리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펀드 전문가님, 네네. 근데 아까 차트 태경케미칼 엄청 진지하게 쳐다보시던데 네. 보시면서 지금 뭐 파라오 전문가님은 지금 파 보유보다는 정리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이 네. 차트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배운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는 배워야지. 항상 주식은 주식 잘하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해야 되고 배워야죠. 색다른 공격 아닌가요? 배워야 됩니다, 항상. 네. 워낙 잘하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테마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테마에 약하거든요. 테마 쪽으로. 예, 엄청 약합니다. 예, 넘버 원이. 근데 되게 네. 고개를 떨고 얼굴이 계세요. 빨개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제가 항상 지금 1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게 봐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좋게 봐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지옥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셔야죠. 네, 그렇죠. 네. 노력해봐야겠죠. 자, 저희가 N자연 파동 예시 종목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는 이 N자형 파동 같은 경우는 주목할 점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고 항상 이슈가 좀 있는 내용들을 미리 공부해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제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주가가 올라섰죠. 실제 제가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 언제 최초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막 횡보를 하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그때부터 횡보를 겪다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GH 신조제도 굉장히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종목이 N자형 파동까지 나와 있다. 이런 주식이 대장주격으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디서 바로 요날 추천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이 자리 뭐 이제 출발 안 할 것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뭐 매물대 뚫고 올라가겠어? 오히려 고점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테마성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장주격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대장주격 주식을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제시해드린 다음부터 정확히 몇 %가량이 올라가냐면 저가 대비해서 10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건드려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항상 드릴 때마다 전 두려운 게 있어요. 이제 그럼 다음 건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과거 차트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아하십니다. 이거 뭐 누구나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다음 테마는 뭔지에 대해서 저 또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저는 뭔가요? 정책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고 네네.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지만 저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이슈가 주목을 덜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 550조 560조 가량의 굉장히 큰 자금이 책정이 됐고 게다가 현재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저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시 한번 친환경 정책,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서 주가 일정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제가 바라보는 전형적인 N자형 파동 자리, 눌림목 자리를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에 또 이 방송을 끝으로 이어서 온라인 방송까지 또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쪽에서는 다음 대세 가능성 후보인 정책주와 관련된 테마주를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주식왕전 123 이렇게 숫자 입력하시고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 전문가님 모두 다 뭐 다른 의견이었지만 이 시장을 보는 포인트에 정책 테마주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펀드 전문가님도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 정책 테마주는 내년에 꼭 해야 되고 올 네. 연말까지 제일 먼저 산다 그러면 정책 테마주로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정책 테마주와 그리고 우리 정부와 이제 유럽에 이제 항상 보면 연말에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다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을 반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됐느냐에 의해서 그쪽 업종을 사야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올해처럼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포인트를 따지자면 실적 업황은 또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어떤 분으로 봐야 될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테마를 하는 거는 탑다운, 우리 주식을 할 때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이 있는데 네. 테마를 하면은 이제 먼저 어떤 테마, 대선 테마 이렇게 보면 이제 탑다운이에요. 어떤 걸 정해서 이제 종목을 찾아 내려가는 거고 바텀업은 이제 종목 하나하나 뒤지면서 이제 찾아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메가이시에처럼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적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거의 없다가 갑자기 1,000억을 달성합니다. 영업이익도 500억이고 이걸 아마 오버할 겁니다. 12월 말에 얘네들의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KCTC도 마찬가지로 4,000억 정도 계속 꾸준하게 늘면서 올해 벌써 150억 달성하는데 지금 현재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 세계가 봉쇄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지역 봉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다면 운임이 뜨면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임을 볼 때 이제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이제 매출은 알겠는데 좋아지는 거야 아니면 그대로냐 이걸 봤을 때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영어가 잘 하시는 분이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주실래요? 이게 파라 전문가님? 네? 뭐 잘 모르겠는데. 예, 상하이 컨테이너 이제 인덱스입니다. 아, 인덱스. 지수, 운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전 세계로 출발하는 운임을 갖다가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800에서 지금 현재 2129로 더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보면 이제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게 2,300불입니다. 그러면 네. 곱하기 1,000원, 1,000몇백 원 하면 23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만 해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하나당 컨테이너 하나당 200만 원이고 미국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서부, 동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700불이 된 거면 이게 2,000불이었는데 4,700불은 거의 500만 원이 된 겁니다. 하나당. 그래서 200만 원이 뜬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일주일 단위로 내일이면 이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게 미주 노선을 제외하고 다른 전 세계 노선, 남미 노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40만 원씩, 30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 추세는 내년도 계속될 거다. 왜 그러냐면 배가 없다는 겁니다. 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래서 배를 만들면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이 걸립니다. 계약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추세는 되게 오래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오늘 갑자기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이거 보셨나요 혹시? 뭐 어떤 뉴스죠? 아, 예, 일본 컨테이너가 2,000개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네, 어머. 위험물인데 왜 빠뜨렸을까요? 물에 갑자기?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어. 과적입니다. 배가 없으니 컨테이너를 더 싣다 보니 적게 실었으면 저렇게 넘을 수 없는데 일본도 지금 과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이게 하나의 뉴스에 보시면 네. 요 뉴스에 보시면 오늘 HMM의 뉴스에 보시면 있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6번째 임시 선박 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미주 노선으로 LA항으로 도착할 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임시로 배를 지금 현재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업황은 계속 좋아질 거다. 뭐 세방이나 뭐 KCTC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주어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이나 이 업종은 계속 사가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방과 한솔 로지스틱스랑 네. KCTC랑 이 종목들은 업종은 계속 좋아지니까 네.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은 늘려서 그럼 혹시 결선에서도 이 종목들로 이렇게 제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약간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네. 제 전략이 노출되면 예,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갖고 올 생각이 있었고 저는 예, 제가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하셨죠? 와 이렇게 대단하신데요. 이제 그래서 네. 이 업종은 제가 보기엔 네. 실적과 업황은 배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년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네. 실적도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아직도 싼 구간에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랑 한양 ENG는 같은 업종입니다. 네. 네. 반도체 공장과 어떤 OLED 공장을 성도랑 한양 ENG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장을 짓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그리고 성도 ENG는 전 세계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내년에 성장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인 것 같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겨울 되면 태평양 물산은 이제 우모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이 네. 자, 이렇게 행복펀드 전문가님의 전략이 살짝 좀 노출이 됐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합니다. 이건 약간 초김수다. 그렇죠. 다음 주 정부 정책 뉴스 나오면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뭐 다음 주에 뭐 또 새로운 이슈 나오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다음 종목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네. 행복펀드 전문가님이 약간 고단수이신 것 같아요. 어.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지금 했다가 10분 전에 10분 후에 바뀌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인데 지금은 지금인데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 되면 또 바뀌죠. 그렇죠. 네. 주식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주식은 겸손하게. 겸손하더라도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파라오님은 그때그때 순한 종목을 정말 잘 뽑는 것 같고 그리고 행복펀드 전문가님은 한양 ENG가 너무 잘 간다. 매수 안 했지만 매일 흐름 보는 재미가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또 이런 피드백들도 네네.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네. 이제 또 다음 주가 결선이 시작이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결선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라오 전문가님 네. 이제 다 파라오 전문가님을 네. 모두가 하나같이 우승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결선에 임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 말고 또 우승 후보 급등의 대표 전문가님 말고 또 있으신가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장마다 자기가 맞는 시장이 좀 따로 있다라고 그런 좀 것 생각을 같아요. 합니다. 네. 자, 어떤 시장이 열리냐. 지금부터 뭐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장이냐, 코스닥이 올라가는 시장이냐, 뭐 유동성이 더 풀리느냐 마느냐, 아마 이런 횡보하는 시장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전문가님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이번에 실적 종목들이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 이슈 때문에 종목이 안 갔어요. 네. 네, 실적주가 실제로 굉장히 안 갔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다음은 우리 행복펀드 전문가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좀 기다리신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저 빼고 다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대인배십니다. 참가의 의미를 네. 두시는 행복펀드 전문가님이시고요. 행복펀드 전문가님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이제 결선이 시작이 되는데 네. 본인 말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진짜 본인 말고 네. 저는 당연히 빼야죠. 저 빼고 다 본인의 우승 후보로 강력한 하시는 우승 분들도 후보로 있어요. 누굴 좀 저는 저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두 분, 이 대표랑 네, 여기 파라오가 우승 후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뽑는다면 저는 급등 이 대표를 하는데 굉장히 주식 잘 보더라고요. 급등 이 대표 전문가님이요. 근데 왜냐하면 네. 이제 파라오님은 테마주들이 다음 많이 주 노출됐어요. 너무 전략이 노출됐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라오 테마주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올 것 같다 생각해서 그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 그 테마주를 안 하는데 네. 다른 테마주를 하는 분이 많으니까 네. 서로 이제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저번에 얘기하는 거 보면 저번에 우승 경험도 있고 해서 급등이 대표가 잘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삼성전자로 농락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결선까지 좀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다음 주도 내일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패자부활전이 내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과연 결선의 막차를 누가 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자.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